목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입니다. 미국 증시는 그래도 또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진짜 우리 시장은 요즘에 참 거의 영양실조 상태에서 허덕이고 있는데, 이걸 뭐 외환 시장이나 이런 해외 증시를 바라보면서 안타깝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가만 보니까 우리나라 추석이나 설 연휴 바로 직전 주간에는 또 증시가 좋았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정기 국회 시즌도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었고요. 자, 그래서 오늘도 해외 증시 이슈들을 여러 가지로 좀 찾아보기로 하고요. 뭐 흔히 할리데이 리스크라고 하는데, 연휴나 주말 앞두고 불확실성이 클 때는 일단 현금화하자는 이 전략 때문에 우리 증시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외 이슈를 한번 이것저것 정리를 좀 해보기로 하죠. 먼저 허핑턴 포스트 보시죠. 사실은 SNS에서 시사 뉴스 블로거의 여왕이라고 불리우던 이리아나 허핑턴이 유명세를 타면서 결국 이렇게 언론사로까지 진화를 한 미국의 시사 저널 종합지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다루고 있더라고요. 어제 유튜브로 뉴욕 폭격 동영상 만들어서 띄워놓은 거 보니까 북한이 진짜 이번에 뭔가 사고를 칠 모양인데요. 제목에 보시는 대로 허를 찔릴 수 있으니 공휴일이나 연휴를 조심하라는 다소 자극적인 제목입니다. 생각해보면은요, 6.25도 일요일 새벽에 치고 내려왔었고, 핵실험의 경우는 이번이 벌써 세 번째인데, 여기 나오는 대로 지난 두 번의 핵실험은 1차가 2006년 10월 9일 미국의 콜럼버스 데이로 공휴일이었을 때였고, 두 번째는 2009년 5월 25일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 우리식으로 현충일날 이렇게 감행이 됐던 전과가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확률이 높은 순서대로 북한 핵실험 예상 시점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가장 가까운 미국 공휴일은 2월 18일 프레지던트 데이, 우리말로 대통령의 날인데 이날을 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좀 더 당겨서 잡으면은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이 있는 2월 12일도 예정일 가운데 하나라는 주장입니다. 그 다음 우리나라 일정에 맞춘다면은 뭐 요즘 증권사나 이 금융사 분들이 술자리에서 흔히 하는 말로, 야, 이러다가 북한이 설 연휴 때 괜히 뭐 핵실험 해가지고 쉬지도 못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여기서는 그동안에 북한이 서프라이즈 전력을 감안할 때 박근혜 대통령 취임일인 2월 25일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시나리오는 바로 그냥 모든 사람이 상식적으로 예상할 수 있듯이 김정일이 생일 2월 16일 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으로 추대된 기념일인데 이날이 2월 14일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래도 미국에 대한 이 도전의 성격이 크기 때문에 미국 공휴일에 맞춰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니지, 문득 북한은 이렇게 예측을 하고 예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함정에 빠져드는 것일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 경계 태세를 풀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저도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어쨌든 몇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한번 잘 대비를 해보면 되겠고요. 다음 내용 보시죠. 비즈니스 인사이더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누가 뭐래도 기술 강국이죠.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이 기술 관련 섹션을 항상 챙겨서 보는 편인데, 여기 좀 주목할 만한 이슈가 있어서 보겠습니다. 사실 요즘에 뭐 유통시장에 혁명이 일어난다, 온라인이나 인터넷 쇼핑이 유통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게 될 것이다, 이런 리포트 많이 보셨는데요. 솔직히 스마트폰만 해도 뭐 모바일 혁명이네, 뭐 인간 친화적인 기술 결정판이다, 이런 수식어가 붙는데, 이 타블렛 PC는요, 요즘 주변에서 많이들 쓰고 계시는데, 스마트폰도 물론 인터넷 다 되고 여기서 뭐 PC랑 똑같이 물건도 살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뭐 다 되지만은, 이 스마트폰은 기본 컨셉이 휴대용 전화다 보니까 휴대용에 맞게 크기의 제약, 작게 만들기 때문에 조금 완성도 높은 기능을 사용하기에는 좀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급하게 뭐 살 거 있든가 아니면 뭐 찾아볼 거 있으면은 스마트폰으로 여기서 표현하기를 그냥 룩업만 한다. 그래서 일단 찾아만 놓고 나중에 PC에서 구매를 하거나 다시 확인하는 그런 수요가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일 텐데요. 이런 과정의 중간 단계에 있는 것이 바로 타블렛 PC입니다. 스마트폰보다 화면도 커서 보기 좋고 무선 인터넷도 되고 충전기로 또 사용을 하니까 코드레스 혹은 와이어리스로 사용도 되고, 그래서 타블렛 PC를 여기에다 비유하면은 처음에 자동차가 개발된 후로 이를 좀 더 대용량으로 개조한 뭐 봉고차의 존재 같다고 하면 적당할까요? 아무튼 이런 연유로 전미 유통업 협회에서는 지난 12월 미국 연말 쇼핑 시즌에서 스마트폰과 타블렛 PC의 사용 여부에 대한 리서치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특히 타블렛 PC가 앞으로 온라인 쇼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격한 성장세를 나타낼 것이라는 내용이고요. 우리 삼성전자도 이제 갤럭시 수요는, 이 스마트폰 수요는 사실상 완숙 단계에 이르렀고, 이제 갤럭시 탭, 이 타블렛 PC가 바통을 이어받는다면은 추가 수요 확대에 아주 든든한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올 2013년 타블렛 시장에 대한 각 투자 전문지의 의견으로 자료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먼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지난 4분기 전세계 타블렛 PC 출하량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 그 밑에 블룸버그 통신이 너무나 반갑습니다. 삼성전자의 타블렛 PC 시장 점유율이 좀 속된 말로 더블이 될 것이다. 2배가량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있고요. 다음 비즈니스 인사이더의 CEO 헨리 블러젯은 애플은 이제 타블렛 PC 분야에서도 선두 자리를 내줄 상황이 됐다. 누구한테 내놓느냐? 바로 삼성전자 2위한테 내준다는 거죠. 다음에 전미유통업협회 수석경제학자는 올해 온라인 쇼핑 매출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 요인 3가지, 바로 고용, 소득, 그리고 타블렛 PC다 라는 주장이 실려 있습니다. 너무 신나가지고 막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마지막 내용은 짧게 보겠습니다. 유럽계 언론 AFP 통신 보시죠.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이틀 일정으로 열리는 EU 정상회담은 또 한 번 각국 정부의 재정 지출 감축, 한마디로 이 긴축을 놓고 한바탕 논란의 장이 펼쳐질 것이라는 내용이고요. 이번에도 역시 유로존의 몇 안 되는 흑자 나라 독일과 영국이 한 편을 먹고, 나머지 한때 뭐 숨이 넘어갈까 말까 하다가 겨우 고비를 넘긴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고 어느새 이탈리아와 좀 비슷한 시선을 받게 된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반대편에 설 것이라는 내용인데요. 근데 이번에는 상황이 만만치가 않다고 합니다. 영국의 경우 이 카메론 총리는 유로존에 있어 봤자 영국은 덕볼 게 하나도 없다, 이런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유로존 탈퇴라는 이슈를 국민투표에 붙이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이 얼마 안 됐고요. 다음에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역시 자신의 임기 동안 경제 성장은 대체적으로 합격점을 받았지만 독일이 구제자금으로 다른 나라에 퍼준 돈이 워낙 많아서 여름 총선을 앞두고 지금 몸을 사리고 있는 중이라는 내용이고요. 문제는 이번에 이렇게 얘기를 잘하고 악수하고 헤어지더라도 이탈리아하고 스페인은 긴축의 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총리가 갈릴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결국 상황이 언제든지 뒤집힐 수가 있다는 거고요. 아니면은 지금 뭐 거의 자리 내놓게 생긴 이 스페인 라후이 총리가 여기서 오히려 막 세게 나가야 선거에서 자신한테 이긴다고, 좀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가면 이것도 리스크고, 또 그렇다고 여기서 막 협조적으로 얘기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막 완전히 여론의 문매를 맞게 되면은 이것도 역시 정상회담의 리스크가 단순히 그냥 기한 연기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저런 모든 것들이 할리데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을 하면 되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